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3능경입니다. 자, 오늘은 후한설 할 겁니다.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요, 한국 고대사로 들어가고요. 자, 밑에 쭉 내렸다 보면 중국 사료가 있어요. 자, 중국 정사 조선전, 후한설을 볼 거예요. 얼마 전에 부여에서 여기 요 부분을 했었죠. 생리국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오늘 여기 할 거예요. 자, 부여는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또 잘 모르니까, 자, 비교하기를 한번 봐서 이렇게 다 쭉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된 부분들이 꽤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런 빨간색 부분들은 해석이 된 부분, 요런 하얀색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된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는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토질은 자,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5가지 곡식이겠죠? 네. 변은 안 들어가는 확률이 높겠지만, 하여튼 명마와 자, 적, 자, 불굴적, 구슬옥자, 자, 저곡과 단비. 요게 사실 단비 초긴 한데, 그쵸? 삭괭이인데, 이 삭괭이의 한자가 요게 그냥 짐승 이름 랄이에요. 랄. 짐승 이름 랄. 네, 삭괭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요거를 그냥 옥편하자 보면은 원숭이의 한 종류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 단비와 삭괭이보다는 원숭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나? 다음에 자, 대구슬주죠. 대주. 큰 구슬에 크기는 마치 멧대추. 여기 실산이고, 여기에 대추추예요. 그러니까 멧대추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자, 목단을, 그렇죠. 이게 지금 목책이죠. 목책. 물장책. 목책을 둥글게 쌓아. 자, 목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곽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성을 만들고, 자, 궁실과 창고와 감옥에 있다. 약간 좀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한자로 나타낸 것 같아요. 궁실, 창고 뭐 알아들을 수 있겠긴 하지만 그 당시의 말이라고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대로 한자로 놓고, 그렇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품은 굳세고 용감하며, 자,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한 나라에서 본 입장이잖아요. 후한이니까 기원전 뭐 10몇 년에서 이제 기원 후 200년대까지, 이번 초까지 있었던 나라, 한 200년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백제는 이런 사람들, 부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지만,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데 왜 화살, 칼, 창으로 자, 병기를 삼았으며, 그렇죠. 방어하는 데만 활용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육축의 이름으로 자, 관명을 지어서 마가, 우가, 구가, 자, 개구자죠. 우가 등이 있으며 그 나라에 자, 음락은 모두 제가에 소속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는 도마조조,
조두를 사용하여, 이게 좀, 여기 그냥 저의 생각인데,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 도마란 말이에요. 도마의 두. 이게 뭘까? 어쨌든 도마는 아니라고, 이제 도마는 아니고 뭐 나무 식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독이는 아니고, 어쨌든 이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이 그릇들을 부분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제사는 늘 했으니까. 그다음에 회합 시에는 자 절작, 세작의 리에가 있고, 출입 시에는 자 양. 이게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몸을 숙일 때 하고 다음에 사양할 양자죠. 리에가 있다. 자 랍월. 자 이게 섣달이에요. 섣달. 섣달이니까 우리가 동지 섣달 했을 때 섣달이 12월이잖아요. 동지가 11월이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우리 선조들은 섣달이라고 했어요. 섣달. 그러니까 납월이야, 납월. 납월에 지내는 제사 행사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췄다는데, 결국에는 이 섣달을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제 생각에 그게, 그래서 섣달이 새해 보통 11월을 마지막 달로 보고 12월을 이제 첫 해로, 그 해에 이제 첫 시작을 한 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고다.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닌데 이따 해석을 보면 알아요. 자,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가지고 자 흉을 점친다. 밤낮 없이 길에 사람이 다니며 노래하기를 좋아하며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갑자기 황하죠? 이게 뭐냐면 요때 섣달에는 밤낮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그 한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비교하기를 봐서 보면 저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의 해석을 보시면서 아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거기 전에 들어가서 후한서를 보시면서 해석과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있는 성에 이르려면 자 최고로, 그렇죠? 가장 최고로 평탄하고 시원한 곳을 삼아서 또한 흙이 마땅히 오곡이 나고, 그다음에 명마가 나고, 이름 있는 말이 나고, 그다음에 붉을 그렇죠? 붉을 옥과 그다음에 초랄, 그러니까 담비하고 원숭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요렇게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자 여기 지금 뒤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지금 표를 닮았으나, 그쵸? 요게 좀 닮은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그렇죠? 근데,
자, 니은 전에, 그러니까 니은 음이 푸로, 음이, 자, 니은 발음이 프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를 닮았으나, 그래서 아까 거기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삭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표를 닮았으나, 앞쪽 다리가 없고, 그쵸? 여기 좀 표범을 닮았으나, 이 랄이라는 것이, 표를 닮았으나, 앞에 다리가 없다. 그러면은, 표범을 닮았는데 앞에 다리가 없어. 이제 그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랄이라는 게. 그리고 음이, 자, 종 노니까, 니은에서, 그 니은 발음에서 8팔, 푸 발음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발음이 표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 발음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집회에서는 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홍신헌이라는 거에서는 자, 짐승을 풀이할 때, 자, 앞에 발이 없는 것을, 자, 짐승 이라고, 자, 문자로 풀이했고, 문자고, 그 근본의 글자는 요거다. 근본 글자는 요거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자를 풀이한 것이, 자, 요거를 풀이한 것이 원래 요거다. 근데 요런 뜻인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자림에서는, 자, 짐승의 앞쪽 발이 없는 짐승은, 자, 그리고 검은, 그러니까 범과 그리고 검은 것이, 닮아서 이것이, 날과 이어져서 일컬어지게 되고, 마땅히 그 가죽이라는 말도 가히, 자, 요게 지금 이제 갓옷이라는 것으로 삼았는데, 그렇죠? 좀 어렵죠? 갓옷이라는 것으로 삼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짐승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발이 없는 짐승은 아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 요 앞발이 없는 짐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좀 어렵죠. 자, 설문에서는, 자, 긴 꼬리 원숭이. 자, 유는 쥐무리에 속하였고, 먼저 되짚어서, 자, 설문에서, 자, 긴 꼬리 원숭이 유는, 자, 쥐서죠. 쥐무리에 속하였고, 먼저 되짚어서, 자, 벌레 치죠. 치를 쫓아
그러니까 히읗소리다 라고 전문에 날로 만들었다. 그래서 날로 만들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왈자는, 그러니까 왈자는 서로 같은 요구, 그리고 잘못 줄을 달아서 잘못된 증거다. 너무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이 짐승 이름 왈이, 그러니까 앞발이 없는 짐승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위에서도 좀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짐승이 아닌 거죠. 앞발이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발이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 어디로 종류를 맞춰야 될지 지금 여기서는 읽다 보면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대옥. 그쵸? 대옥은, 자, 실산인데, 멧대추나무. 그러니까 실대추나무인데, 요 실산을 다른 말로 한번 찾아보죠. 어떤 더 뜻이 있는지. 자, 실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실산을 찾아보면, 뭐, 신맛, 식초, 산, 유액, 산소, 이것도 있고, 맛이 시다, 아른하다, 시큰거리다, 슬프다, 가슴 아프다, 고되다, 가난하다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어요. 대옥이,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뭐와 같을려. 그러니까 같다라고 했는데 요 초자를 뭘로 해석해야 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요거를 좀 다른 부분으로 표시를 해놓을까요? 요거는 진짜. 그래서 대추나무, 대추 같다. 그러니까 큰 구슬이 무슨 대추 같다. 설익은 대추? 신대추.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대추.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대추니까 붉은색은 아니잖아요. 약간 살색과 약간 그린색이 섞여 있는 약간 그런 색이잖아요. 그게 이제 떫어서 신맛이 나고 안 익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치패에서 치무만이라는 사람은 동이사략에서 장백산이라는 곳에서 자, 개원성이 있는데, 자, 동남으로 400리 가면은 장백산이라는 데가 있다. 자, 그 바위, 기암이죠. 그 바위에, 자, 택이 있는데, 자, 그 바위가 속한 그 택이 있는데,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자, 호수 방죽으로 갖춰져 있고, 그 호스 가운데에서는 동옥이 그 호스 가운 동쪽에서 구슬이 나온다. 귀한 것으로서 또한 천금이나 줘야 한다. 그게 장백산에서 나오는 귀한 동옥을 얘기한다. 이게 동이사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관원으로서, 자, 이게, 그니까, 나라 사람인 거죠. 관원. 뭐, 동사봉수에서 근무하든, 구청에서 근무하든, 자, 관원으로서, 자, 울장책이에요. 울장책이 뭐냐면, 이제, 성에 이제 울타리라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옆에 주변으로 쭉 성을 쌓는 거겠죠. 그것으로 하루이가 삼았으니, 삼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궁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소울이잖아요. 그쵸? 소울이내잖아요. 우리내. 그러니까 우리도 있고 감옥도 있다. 요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여 관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을 둘러싼 울책을 세우고 그리고 나선 그 안에 궁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궁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우리도 있고 감옥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자, 이게 거칠 추인데 한자가 되게 어렵죠. 한번 보세요. 자, 사슴노자에 사슴노자 3개예요. 자, 사슴노 3개면 네, 거칠추. 자, 거칠고 또한 크게 강인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자, 근엄하고, 또 삼각근이니까 근엄하고, 자, 후덕하다. 후자니까 후덕하였다. 그리고 자, 도적. 자, 노략질할 초죠. 도적과 노략질을 하지 아니하였고, 삼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지 아니하였고, 자, 군과 초. 자, 활과 화살, 칼과 그다음에 창으로서 자, 군사들이 삼았다는 거죠. 자, 요 부분을 봤을 때, 자, 보세요. 그 부여 사람들은, 그렇죠? 그 얘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자, 동이 그쪽에 성이 있는데, 평평하다 이거죠. 자, 그쪽에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자, 거칠고, 엄청 크게 강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근엄하고, 후덕하고, 그리고 도적과 노략질을 삼지 아니하고, 활과 화살, 칼과 몸으로써 군사로 삼았다는 거죠. 군사들로 삼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사들로 삼았다는 거죠. 얼마나 강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냥 보시면 그 나라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굳세고 용감하고 근엄 후덕하여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았다. 아니잖아요. 화살, 창으로 병기로 삼았으며, 아니죠. 그냥, 그쵸. 좀 내용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 도적이나 아니면 노략질 같은 것을 자, 하리 뭐뭐 삼다죠. 삼지 않았다는 거지. 그쵸? 쳐들어가거나 이렇다는 게 하랬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살, 칼, 창으로 병기를 삼았으며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그래, 요건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군사 무기, 아까도 병기가 맞긴 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군사를 삼았다는 거죠. 좀 약간, 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이 좀 틀리죠. 그다음에 6 가축의 이름으로 자, 관직을 하였는데, 자, 마가, 우가, 구가가 있고, 그 음락이죠. 고을과 고을은 되게 주로 속하였는데, 모두 가에 속했다. 속해서 다스려졌다라는 거죠. 자,
먹는 밥그릇을 사용할 때는 자, 조두를 사용하였고, 이건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조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도마조인데, 그 적대라는 것도 있어요. 제사 때 산적을 담는 그릇. 이것이. 그러니까 산적을 담는 그릇인데, 그럼 조두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좀 어려운 표현, 그러니까 음식과 밥, 먹을 것과 밥반, 먹는 밥그릇 사용? 그러니까 식반은 조두를 사용하였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그릇이라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모일 때 같이 자, 절을 하는데, 자, 절하고 잔을 올리고, 씻은 후에 잔을 올리고, 그러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회동이라는 것이 회동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걸 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절을 드리고, 자, 잔을 올리고, 씻은 후에 다시 잔을 올린다. 그리고, 자, 겸손하게, 자, 읍하면서,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90도 인사했죠. 읍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읍한다는 거는 90도 인사를 하고, 다음에, 모여있는 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자, 승하하였다. 요 부분이 이제 승강.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회동이라는 것이 제사 지내는 부분을 지금 제사를 지낼 때를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배작, 세작의 예가 있고, 자, 출입 시에는 읍양의 예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약간 해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회합 시에는 자, 배작, 선작의 예가 있고, 출입 시에는 자, 읍양의 예가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자, 먹는 밥그릇은 조두를 사용하였고, 다 같이 모여서 절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자, 절을 하고 잔을 올리고, 씻어서 다시 잔을 올리고, 그리고 자, 겸손하게 읍한다는 건 90도 인사를 하고, 그것을 승하, 오르고 내렸다. 그러니까 거듭했다는 거겠죠. 요게 지금 승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승강, 오르고 내렸다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절하는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90도로 겸손하게 90도 인사를 하고지만, 승 내릴강, 오를승 내릴강, 절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절하는 모습이죠. 승강이라는 모습이 절하는 모습이에요. 승강하고 90도 인사했다. 그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되게 우리 선조들의 어떤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자, 회합 시에는 배작, 선작, 그러니까 뭐 세작이죠. 실세. 세작의 예가 있고, 자, 출입 시에는 자, 읍양의 예가 있다. 너무나 아닌 거죠. 자, 먹는 밥그릇은 조두를 사용하였고, 다 같이 모여서 절하고 잔을 올리고, 씻은 후 잔을 올리고, 자, 겸손하게 90도로 인사하고, 자, 오르고 내릴강. 자, 다시 엎드려 절한 거죠.
엎드려 절하고 겸손하게 90도로 인사한 거. 자, 우리 새해를 맞을 때 윗 어른한테 그렇죠. 한번 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90도로 인사하죠. 이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자를 읽으면 이런 부분이죠. 이게 지금 버슬짝도 있는데 이게 잔 올린 짝이에요. 잔 올릴 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을 하고 잔 올렸는데 그럼 그 잔을 이제 버리고 그러니까 술을 다시 따라 버리고 다시 닦은 다음에 다시 잔을 올린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섣달에. 자, 섣달에. 우리 섣달. 그러니까 설날이에요. 섣달, 설날. 마치 글단이 거란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설날이에요, 설날. 설날이 있는 달. 설날이 있는 달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자, 연속적인 날로 자, 마시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역시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 이름이 영고다. 자, 설날에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모여서 며칠 연속되는데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날을 우리 영고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설날이에요, 설날. 설날. 자, 집회를 뭐라고 했냐면 자, 침흠한이라는 것은 에서 한중기록에 천중기록에 자, 사승서에서는 자, 동이 사만의 풍속인데 자, 설날이야, 설날. 설날에 자, 집집마다 가가 제사를 드렸다. 그 풍속에서는 자, 설날에 그 북을 쳤다. 그렇게 그래서 랍고다. 그래서 봄을 알리고 그 봄을 알리고 풀이 자라나는 것이다. 자, 형초 세시 기록에는 12월 8일을 설날로 삼았다. 그 초나라 때 이야기예요. 초나라가 형이라는 그 왕의 초나라 때에 요때는 12월 8일을 설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 설날이 우리 좀 달력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동지 섣달. 그러니까 12월은 이때 이미 1월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새해를 알리는 이 부분이에요. 설날. 이 설날이 섣달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자, 요거를 그냥 어떻게 43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되어 있는지. 자, 음력 12월의 자, 다른 해석인데 삼국지에는 자, 은정월로 되어 있다. 영고는 고구려의 동명 동해의 무천과 같은 자, 수, 감사제로, 부여어로 한자 표기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마주굿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이건 설날이에요. 설날. 그게 우리 지금 계속 내려온 거예요. 설날이란 것이. 우리 지금 새해를 맞이할 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요때에, 자, 형을 끊고, 감옥에서 형을 끊고선, 자, 가두어있던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 군사. 자, 그래서 지금 군사라는 건 뭐냐면, 자, 그 군사의 일이잖아요. 군사의 일 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여기처럼 자, 여기처럼 뭐라 했냐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하는 제사를 지내고, 전쟁이 아니고요. 자, 군사의 일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군사의 일 동안 제찬을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약간 엉뚱하게 해석을 하시지 않았을까. 자, 연고라는 것이 설날이에요, 여러분. 자, 이 섣달이라는 거는 설날이 있는 달. 설날이 있는 달. 설일이 있는 달이에요. 그게 연고입니다. 그래서 며칠씩 연속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같이 며칠 동안, 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설날을 다른 말로 연고다.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선 지금 전쟁을 나갈 때가 아니고요. 자, 군사일이 있을 때 또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소를 죽여서 자, 말굽에 그쵸? 소 발로 점을 꼽는데 그 비룡을 봤다. 자, 그러니까 위지겠죠. 위지에서는 소 굽으로 풀려 있는 것은 흉으로 삼고 합쳐져 있는 것은 길로 삼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자, 행인. 그러니까 행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밤낮이 없었다. 이때는 연고 때, 이때는 그 설날에는 설 연속된 설날이겠죠. 이때는 밤낮이 없고, 자, 노래를 읊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다. 이게 우리네 부여 사람들의 설날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자,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부여 7번째를 할 건데, 자, 또 다음에도 또 어떤 내용들이 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해석되어 있는 부분과 제가 했을 때는 부분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설날을 우리는 연고라고 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니까, 12월이 섣달인데 그 설날이 있는 달, 그리고 그때가 노래하고 춤추고 막 먹고 마시고, 이거를 연고라고 했다 라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저를 봐주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